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무가 공무원 회계 강의를 맡고 있는 신임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25년 국가직 9급 시험 치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총평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을 건데 일부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약간 생소한 문제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문제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풀이 방법을 알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비슷했거나 아니면 조금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합격권 점수는 80점대 후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총평 저희가 기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총 20문제 한번 빠르게 회독하면서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우리가 그 정보회계가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었죠.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회계 규칙에 관한 비교 문제고요. 옳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틀린 거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우선 1번을 보시면 우리 지자체 기준은 여전히 그 개정되기 전으로 남아있다라고 있죠. 그래서 부채는 이렇게 세 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기존 분류체계 그대로고요. 유동부채 그대로 있어요. 요거는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충당부채.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강조했을 텐데 충당부채 부분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아마 선지로 잘 보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충당부채가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충당부채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맞죠? 이런 것들이 충당부채 들어가는 거 다 맞습니다. 아마 충분히 강조한 부분이라서 어렵지 않게 잘 읽으셨을 겁니다. 3번은 뭐냐면 여기 재정상태표상 일반 순자산이래요. 우리가 순자산을 세 개로 구분하죠. 그중에 일반은 요거 뺀 나머지 맞아요. 그래서 전체 순자산 중에서 일반 순자산만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런 걸 뺀 나머지 금액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4번은 약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말에 좀 약간 어감인데 보면 순자산이잖아요. 여기 안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낸 거냐면 순자산이 아니고 여기가 기본 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 조정을 뺀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옳게 썼는데 4번은 그 앞뒷말만 좀 바꿔서 낸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개가 다 순자산을 구성하는 걸로 아셔도 좋고 위에 있는 표현을 여기선 조금 틀리게 냈다라고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혹시 틀렸다라고 하면 뭘 느끼셔야 되냐? 구문을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대충 뭐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그럴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말 문제에서 많이 오답률이 좀 나와요. 이왕 공부하는 거 한번 할 때 정확하게 표현을 익혀두는 연습을 하셨으면 아마 이 문제는 무난하게 에이 뭐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4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2번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 2번 문제는 이제 수익기준서죠. 이것도 뭐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던 말문제 하나 나올 겁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익 관련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다 라고 했어요. 1번. 자, 고객님한테 약속한 재화 용역 즉 자산을 줬어요. 그래서 일을 다 끝냈어요. 그럼 수익 잡아야죠, 뭐 그쵸? 1번 맞고요. 고객의 자산을 통제하는지 판단할 때 고객님이 자산을 통제해야 저희는 일을 다 한 거라고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그쵸? 근데 다시 사온대요. 그럼 그건 안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매입 약정이 있는지는 고려해야죠. 그래서 재매입 약정 있으면 우리 매출 신고 못 해요. 2번은 틀렸다. 3번은 뭡니까? 수행 의무가 기간에 걸쳐 가는 거 아니면 한 번에 가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에 걸쳐 가면 진행률을 써야 되고 진행률도 측정이 가능하다면 기간에 걸쳐 우리가 진행 기준에 맞춰 수익을 인식하면 되죠.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문제 갑시다. 자, 요 문제도 뭐 이제 말 문제인데 충당부채죠.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요것도 틀리면 반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1번 볼게요. 과거 사건 때문에 의무 있어야죠. 그 의무에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 다 들어가죠. 2번. 기업의 미래행위랑 관련돼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했죠. 미래에 어떤 행위를 하든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지 미래에 어떤 행위하면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충당부채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미래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미래행위랑 관련하지 않고 관계없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미래행위와 관계없이예요. 관계없이.
독립적.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은 뭐 이제 우리가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사실 1, 3, 4가 너무나 클리어해서 2번을 선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선지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이론 문제는 이렇게 좀 평이하게 냈어요. 그리고 4번 문제마저도 요거까지도 우리가 뭐 충분히 알 수 있죠. 무형자산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무형자산 맞는 걸 찾으래요. 그런 것도 나중에 실수하지 마시고 무형으로 인식하는 것만 골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산 건 당연히 무형자산 맞고 내부 창출 영업권 연구는 다 비용이고 이런 거 브랜드 고객 목록 스스로 주장하는 브랜드 고객 목록은 무형으로 인식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될 수 있는 건 기획밖에 없죠. 혹시 또 4번 선택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질문을 좀 잘 보시고 선지가 선택이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만 질문한 거라서 니은 디귿 리을은 아니다라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뭐 무난하니까 넘어갈게요. 5번 문제도 뭐 재고입니다. 자, 재고는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걸 총칭한다라고 했던 그 정의를 갖고 낸 문제입니다. 1번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팔기 위해 보유 중이거나 맞네요. 생산 중이래요. 그럼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걸 다 총칭하는 거니까 재고가 너무나 맞죠. 그리고 원재료나 소모품도 재고 맞습니다. 가장 첫 시간에 강조하는 거죠. 다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도 보세요. 제가 요거 미분양 아파트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도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선 재고가 될 수 있죠. 토지도 팔기 위해 기업이 사는 경우 있어요. 분양하려면. 자, 근데 3번은 뭡니까? 외부에서 사가지고 팔기 위해서 보유한대잖아요. 그럼 뭐예요? 재고죠. 그쵸?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요번에도 뭐 특별하게 응용된 내용 없이 그냥 정의적인 얘기를 냈더라고요. 3번이다. 그럼 6번으로 가죠. 요 문제가 그래도 가장 까다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요 문제에서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따지고 보면 그냥 수익기준서인데 수익기준서에 보면 3단계가 거래 가격이죠. 너 얼마 받아? 라고 하는 게 있고 4단계가 그걸 배분하는 거였어요. 배분. 거래 가격이고 수행 의무가 뭐 두세 개 나오면 거기다가 각각 분리해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뭔 얘기하는 건지 한번 노력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 기기 95,000원이고 그거 기기만 사면 돼요. 거기다가 그 게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접근권 같은 것도 같이 팔기도 해요. 이게 되게 친숙한 상황이실 건데 5,000원에 팔고 있대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95,000원, 5,000원에 가까이 이렇게 재화도 팔고 서비스도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100명의 고객에게 2%는 할인된 가격으로 묶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2% 할인받았으니까 10만 원은 아니고 결국에는 98,000원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100명을 곱해 봅시다. 그러면 980만 원이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각각 게임기 판매랑 게임 적극권은 구별되는 수행 의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친절한 문제인데요. 그럼 이제 안분하면 되죠. 어떻게 안분하느냐? 각각의 개별 판매 가격으로 가야 돼요. 할인된 값이 아니고 위에 보시면 기기는 원래 95,000원짜리죠. 100명이면 950일 거고. 그리고 접근권, 요건 기간에 걸쳐 가는 별도의 수행 의무니까요. 50만 원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가 물어본 건 요거거든요. 그러면 98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둘의 비율대로 나눠 가지자 이겁니다. 1,0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비율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게 딱 얼마 들어가냐? 49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숫자가 사실 크면 0 빼도 돼요. 제가 100명을 곱하긴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100명 곱하시면 되니까 그냥 98,000원 가지고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전부 다 수익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기간에 걸쳐 가죠. 엑셀연도는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12분의 3을 하자. 요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계산 결과가 2번으로 나온 맞습니다. 그래서 122,500원 접근권에 대한 수익만 질문했기 때문에 요거에 한해서 답변하시면 된다. 나름 이렇게 또 신경을 쓴 문제는 잘 한번 복기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다른 시험에도 한번 내보고 싶을 정도로 잘 이제 문제에 대한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류는 없고 문제의 풀이 과정에 이런 3, 4단계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요것도 약간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요거는 이미 7급에 한번 출제가 됐던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 잘 풀어보셨으면 아, 그런 문제였구나라고 이해는 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출제가 아예 처음 된 문제는 아니고 7급 문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뭔 얘기냐면 1월 1일자에 돈은 없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요, 임대를 해줘요. 1년치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회계 처리를 좀 해갈게요. X1년 3월 1일에 돈을 받았죠. 현금을 36만 원 받습니다. 뭐 대변에는 선수 임대료 해도 좋고 임대료 수익해도 좋아요. 어차피 결과는 같기 때문에 저는 좀 친숙하게 수익으로 갈게요. 그리고 또다시 X1년 9월 1일에 보험료를 냅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던 결산회계 처리죠. 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X1년 12월 말에 조정을 다 끝내야 되겠죠. 임대료 수익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지금 10개월치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2달치를 더 많이 넣었으니까 임대료 수익을 줄여요. 그래서 월에 3만 원이면 6만 원을 이렇게 하시고 선수 임대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보험료요. 보험료도 이번 연도에 저희는 몇 개월치만 들어가야 되냐? 9, 10, 11, 12, 4개월이죠. 근데 제가 24만 원을 전부 다 처리했으니까 4개월을 뺀 나머지 8개월치를 다른 다음 연도로 이월하면 되죠. 그래서 선급 보험료. 금액상으로는 얼마가 되느냐? 16만 원이 되겠죠. 여기는 보험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혹시 몰라도 요 수익기준서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요 이익은 맞추셨어야 돼요. 그쵸? 자, 원래 우리가 진짜 수익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진짜 수익 비용이. 당연히 뭐 분개를 안 해봐도 임대료 수익은 10달치만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이번 연도가 4개월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 8만 원이 우리 이번 연도의 비용이니까 결국 22만 원이 는다라고 하는 거는 맞추셨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 는 맞는데 그럼 자산이 문제죠. 자산에서 실수 나올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시거든요. 선급 보험료. 근데 뭐가 있어요? 현금. 현금이 뭐 들어오고 나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금까지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들어온 돈 36, 나간 거 24면 12만 원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과 선급 보험료로 인해서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총 28만 원 는다라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혹시 또 현금 놓쳤을까 봐 얘기하는 겁니다. 선급 선수 신경 쓰다가 현금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티나게 여기 있는 첫 줄에 현금 잔액은 없었어. 근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8번도 이것도 우리가 현금으로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계산 문제 안 나오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할 때 우리가 부 잘 아시잖아요. 감비는 더하고 재고 증가하면 빼고 매출 채권 감소하면 더하고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그대로 가고 뭘 찾으래요? 차가 많은 거? 그럼 니은 리을이겠죠.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답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9번도 갑니다. 9번도 이번에 또 개정된 부분에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하긴 했어요. 그래도 연습한 거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국가 운영 수익. 우리가 국가의 재정 활동과 관련해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을 우리가 이제 성격별 또는 뭐 성질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천별도 있고 뭐 성질별도 있고. 그래서 국세 수익, 이전 수익, 국가 운영 수익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 뺀 나머지 수익 맞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엄청 강조했는데요. 2번 연도에 뭐 생겼다? 우리 뭐 24년 7월 말 기준으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유전환 규칙에서 재무제표는 순자산 변동표 외에도 뭐 하나 더 생겼어요. 현금흐름표. 그쵸?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생긴 거를 바로 물어봤어요. 2번 틀렸고 3번은 우리가 지분증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할 수 있으면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도 이것도 제가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필수 보충 정보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에 공시할 수밖에 없어요? 주석.
그래서 틀린 부분도 다 개정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고 어디가 바뀌었습니다라고 많이 강조했던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게 출제를 했습니다.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자, 10번 문제 갑니다. 자, 10번 문제도 뭘 물어봤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인데 취득 원가 물어봤다고요? 물어본 대로 하면 되죠. 그쵸? 자, 보니까 X 3년도에 감비를 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또 역시나 연수합계법이에요. 자, 기계장치를 얼마 주고 샀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내용 연수가 4년이라고 줬고 잔존가치도 있대요. 3년도에 인식한 감가상각비래요. 뭐 추정 변경도 없으면 10분의 4, 3, 2 차례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X고 5만 원 빼고요. 이제는 10분의 2가 되는 요 시점에서 감가상각을 계산해 봤더니 10,000원 나왔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뭐 X라고 치환하는 게 어려우시면 뭐 한 개씩 대입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여러분들이 얼마가 취득원가인지는 요 과정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0만 원. 여기까지도 괜찮았고요. 11번도 우리가 사채는 할인 발행하면 장부 금액 는다고 했죠. 부채는. 그래서 부채가 늘면 자본은 줄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은 3번이다. 다음 문제 12번도 갑시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우리 12번 문제는 손상차손 또는 손실충당금 그리는 문제고요. 우리가 연습 많이 했죠. 매출액이 없으면 그냥 충당금만 그리면 된다고. 요것도 다행히 매출액 없이 그냥 충당금만 그리면 될 거예요. 여기 제가 해설이 바로 나오는데 기초충당금 10,000원 여기 있죠. 그리고 2만 원은 못 받는데 그래서 손상 확정된 거 여기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70만 원 중에 4만 원은 못 받을 거라고 추정하죠. 그럼 여기가 기말 충당금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얼마가 비용 처리된 금액인지는 우리가 대차로 구할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3번 문제는 오랜만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냈어요. 요건 약간 시간 걸렸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활동은 모르는 문제는 아닌데 계산에 조금 시간 걸리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총원가 물어봤어요. 이런 거는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요 기초원가 있는 거 절대 까먹지 마셔라. 활동은 모든 원가를 활동을 쓰는 게 아니고 주로 제조간접 원가에 활동을 도입한다라고 했으니까 제조간접 원가 외에도 재료랑 노무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2만 원 안 보탰으면 그건 후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이 있었지라는 거를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생 드럽게 했는데 2만 원 안 더해가지고 떨어지면 그거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20회예요. 얘는 20시간, 여기는 10회예요. 그래서 비율을 바로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20만 원 중에서는 20% 가져가라는 얘기잖아요. 100분의 20이니까. 그러면 4만 원이고. 여기는 딱 10%죠. 6만 원. 그리고 여기는 40만 원인데 200분의 10이래요. 그래서 마지막 친구는 얼마를 가져가느냐? 거기가 계산한 결과가 2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12만 원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참 이게 친절하신 게 12만 원이 없네요, 선지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12만 원이 없네라고 했을 때, 뭐지? 그러면 요걸 하나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신 거예요. 정답은 3번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조금 오래 걸리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14번 이 문제에 나오면 가르친 저도 좀 허무하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계산 문제를 풀었는데 그냥 종합원가 계산 자체를 물어봤어요. 단일 품종 대량 생산. 그렇죠. 제가 맨날 그 종합원가 할 때 제일 첫 순서로 알려드리는 게 요런 데는 이제 제분업, 밀가루 만들고 뭐 석유화학, 그냥 불순물 걸러내고 요런 데죠. 그런 제조 공정은 종합원가 쓰는 게 맞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5번. 요것도 이제 틀렸으면 진짜로 이거는 제가 수업이었으면 거의 뭐 찢어버린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리는 거.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계약한 거잖아요. 그냥 계약만 했다니까. 자산부채 변화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1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록에 대한 사건 맞습니다. 자, 16번도 가겠습니다. 16번도 개념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 그죠? 이게 재무 상태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있어요. 재무적, 강약적. 그리고 성과. 돈 어떻게 벌고 쓰고 했는지는 기업이 수익을 어떻게 창출했는지 이용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와주죠. 1번, 2번 다 맞고요. 3번도. 나 이거 보자마자 이거 엄청 강조했던 구문인데요.
우리 그동안 재무상태표만 배웠어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기업이 자산부채가 변해요. 청구권은 당연히 변동하는데 변동의 원인은 재무성과도 있지만 그 외의 사유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5개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이유라고 했죠. 그래서 재무성과뿐만 아니고 그 외의 사유로도 변동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번은 당연히 틀렸죠. 4번도 뭐 현금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하는지는 앞으로 이제 기업이 어떻게 뭐 순현금 흐름을 창출할 건지 경영자가 맡은 바 책임 이건 당연히 재무제표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6문제 우리가 빨리 좀 풀었고요. 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문제 오류 있을 부분은 뭐 한두 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충분히 소화 가능한 영역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17번 이 문제도 잘 해석이 됐을까 좀 모르겠어요. 이 요거예요. 전후에 차이가 나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 했단 얘기야? 결산했단 얘기죠. 그럼 결산하면서 요런 변화대로 그대로 회계 처리해 보시면 돼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급 비용이 줄었죠. 그럼 대변에 성급 비용이 이렇게 오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죠. 단기 순이익 물어봤으면 수익 비용이 어느 칸에 오는지만 보면 된다. 1,000원이니까 마이너스. 미지급 비용도 같은 논리로 가요. 미지급은 부채라서 증가시 이쪽에 쓰죠. 얼마 늘었냐? 1,000원 늘었다. 그럼 비용이 1,000원이 발생한 겁니다. 선수 수익은 늘었어요. 그러면 요게 좀 특이하네요. 그럼 수익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선수 수익은 부채니까 여기로 와야죠. 다 마이너스인데요. 마지막에 미수 수익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미수 수익이 1,000원 늘었다. 그러면 대변의 수익은 1,000원 는다. 이렇게 돼서 한 놈을 플러스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예요. 숫자는 일부러 다 1,000원씩으로 주셨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 감소해요? 2,000원 감소다. 이런 것도 우리가 결산 문제에서 봤어요 이미. 그래서 전후 차이 나면 결산했다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2번. 자, 그럼 18번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마감 분괴 물어봤죠? 돈 번 거잖아요 이 회사. 마감하고 나서 수익이 더 크대잖아요. 그럼 돈 벌었으니까 10만 원이 이익잉여금을 늘려야 되죠. 이익잉여금 느는 칸이 이쪽이잖아요. 자본은 증가시 대변의 기재. 그래서 10만 원이 이쪽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그런 단답형 문제입니다. 요건 뭐 더 설명 없이 그냥 마감 분괴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단기 순손실이에요. 자, 그러면 19번. 요것도 이제 정상개별원가 계산이고요. 여러분들 잘 풀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순서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요 문제는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부하고 있대요. 그럼 예산과 예정시간 나눠보시면 시간당 우리 얼마를 주기로 결정해놨다. 100원. 그러면 120시간에 100원을 곱해서 예정 배부를 이미 했습니다. 12,000원을. 근데 그게 1,000원이 적게 들어간 거래요. 내가 그럼 좀 1,000원 적게 넣었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얼마다? 13,000원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13,000원이라는 것도 걸러내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20번도요. 우리가 연습했던 것보다는 훨씬 단순한 타입의 문제를 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박스 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어요 라고 하면 뭐 그리라고 했어요? 제공품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공품 칸을 메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리죠. 기초는 15, 기말은 30. 그러면 기말 자리에 저는 15의 차액을 씁니다. 그럼 요 세 개의 합침. 요 세 개를 합산한 게 65가 되도록 하면 됐죠. 근데 벌써 1, 2번을 줬어요. 이건 뭐 단순 산수죠. 그쵸? 35만 원 제외한 나머지가 이쪽 칸에 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30만 원을 잘 구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문제를 좀 빨리 풀었죠. 우리 작년 대비해서는 문제가 좀 단답형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할 부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제가 한두 개 정도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었지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오류는 없어요. 문제 오류는 없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개념적인 거 위주로 잘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까지 걱정되는 그런 시험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했는지 그런 걸 한 번 더 질문한 회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20문제 해설 마무리가 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